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네, 연구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증권방송 현직 앵커 유창호입니다. 오늘은 혼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반도체주들이 정말 난리가 났던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오늘 날짜 12월 15일인데 잠깐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올랐던 폭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코리아 서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PCB, 반도체 기판 쪽의 회사입니다. 반도체 기판도 하고 휴대폰 부품 쪽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쳤죠. 11월 초에 13,000원, 14,000원 이랬던 주가였는데 말이죠. 어느새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번 주에 느닷없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22,550원까지 찍고 숨을 고르는 모습. 코리아 서키트가 어떤 회사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개념 공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업황과 함께 가는 PCB 기판 업체라는 거죠.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반도체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는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시죠. AI 반도체 열풍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요새는 온디바이스 AI 이쪽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제주 반도체 같은 저희도 함께 살펴봤던 그런 종목들 주가가 몇 배씩 순식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CXL이라는 새로운 기술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훨훨 날아가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반도체 기판업체 지금 보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 기판, 이 기판 PCB라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장치들을 연결해주는 녀석이 바로 인쇄 회로 기판, PCB라는 거죠.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는 여러분 보셨죠? 그 메인보드 딱 그냥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회로들이 새겨져 있는 거기에 CPU도 꼽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기판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요, 이 반도체를 올려놓기 위한 반도체 기판, 이쪽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 반도체 칩 자체가 굉장히 얇고요. 외부 충격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칩을 메인 기판에 잘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충격 보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반도체 기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반도체 기판 가운데서도 특히 이 코리아 서키트가 자랑하는 주력 제품이 있는데 FCBGA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FCBGA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판은요, 요새 인기 있는 특히 비메모리 쪽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FCBGA는 비메모리에 특화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지금의 트렌드와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인 이 PCB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FCBGA, CPU나 GPU 같이 전기 신호가 좀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주로 쓰이는 기판입니다.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이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플립칩 방식입니다. 자, 일단 원래는요, 이 기판하고 이 반도체 칩, 이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구리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을 사용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판 위에 칩을 뒤집어서 이걸 플립칩이라 그래요. 뒤집는 거. 그래서 뒤집어서 공 모양의 부품들을 그 중간에 이용해 가지고 기판과 칩을 직접 바로 붙여버리는 거. 선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직접 붙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선으로 연결한 와이어 본딩 방식은 그만큼 속도가 좀 느리게 돼요. 그런데 얘는 직접 맞닿아 있게 붙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전력에 낭비되는 전력 소모도 그만큼 적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반도체에 딱 적합한 기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메모리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플립칩 FC 방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칩 스케일 패키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칩과 기판의 크기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판에 칩을 추가로 더 얹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기판이 작고 칩 하나만 겨우 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작은 크기의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지금 보는 볼그리드 어웨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볼그리드 어웨이 방식은 이 칩보다도 밑에 기판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칩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PC라든지 서버용 또는 자동차 같이 큰 쪽으로 또는 AI 관련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좀 많아야 되는 제품들에 주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FC-BGA, 비메모리에 특화가 되어 있다. AI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FC-BGA, 낯선 건 이제 좀 지나가셨을 테고 이 막강한 기술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미세 회로를 구현해야 되고요. 대면적화를 이루어야 되고 게다가 또 층수 확대까지 해서 사실 FC-BGA 말은 쉽게 표현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반도체 기판에 비해서 일단 뭐 소재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안정된 품질 관리의 역량도 굉장히 크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공급난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FC-BGA라는 거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전 세계에서 FC-BGA를 제조하는 기업이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높고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적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뭐 신코나 이비덴 아니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요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4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여기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시장 조사기관 후지 카메라 종합연구소에서 글로벌 FC-BGA 기판 시장의 규모가 2022년에는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조 8,8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64억 달러, 20조 2,500억 원 정도로 연평균 9%가량 성장할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분야 시장조사기관이죠. 프리스마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에 FC-BGA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요새 난리가 난 CX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XL 상당히 궁금하셨죠? 요 근래 CXL 관련주로 부상을 했는데 이 코리아 서킷가 이게 뭘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예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링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스프레스, 빠르게 링크,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뭘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CPU를 바로 이와 함께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직접 해서 컴퓨팅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연결 기술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통로를 넓히는 도로 확장 공사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저희가 올해 참 많이 이야기를 했던 HBM이라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알고 계시죠? 이 HBM이라는 거는 이 D램 자체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고요. 강력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CXL이라는 것은 이 D램을 보조해주는 용도, 그러니까 보조장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메인 D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CXL을 덧붙여서 성능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CXL 부음에 불을 붙였는데 지난해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D램을 개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128GB D램 요거 그대로 쓰는 거고 CXL 기능까지 지원하니까 더
강력하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최근에 4개 상표를 동시에 특허 출원하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 주가가 로켓을 쏘아 올렸죠. 자, 그중에 이 코리아 서킷은요, CXL 생산에 기반이 되는 DDR5, 이 D램 제품의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CXL 기술이라는 거는 D램 자체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코리아 서킷이고, 게다가 차세대 SSD 그리고 CXL을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 심리가 코리아 서킷으로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바닥권에 있었고 가벼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호재가 있을 때 툭툭 아주 쉽게 급등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반도체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이 중에서도 요즘에 인기 있는 비메모리 특화된 FC BGA 기판을 이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CXL, 이 D램 쪽의 성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연결해줄 수 있는 확장 기술이죠. CXL 기술 관련주로서도 코리아 서킷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